기록이 삭제되어 왜 이렇게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자주 공격하기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대체 공격하는 이유가 무언지 궁금합니다. 근데 항상 그렇듯 아다리가 맞지 않으면 제가 이런 주장을 하지도 않습니다. 삼국사기를 보면 백제의 최초 신라 공격은 이때이고 한 번뿐인데 그것도 20년 후에 화친합니다. 파사, 6년 봄 정월, 백제가 변경을 침범하였다. 26년 봄 정월, 백제가 사신을 보내 화해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쭉 전쟁이 없다가 아달라대에 와서 길선의 망명사건 때문에 또 한 번 싸웁니다. 그러다 아달라가 죽고 다음 임금이 버류인데 버류의 치세 중간에 3년에 걸쳐 싸우다 전쟁이 없습니다. 그러다 네, 4년 가을 7월, 백제가 변경에 침입하였다. 이때서부터 백제는 신라를 오랫동안 공격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바로 이때부터 공격하는 이유입니다. 위에 파상적으로 공격하는 것과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초고 초중기에는 공격이 없다가 말기로 들어갈 무렵인 34년에 공격을 시작합니다. 초고 34년 가을 7월, 신라의 변경을 침범하였다. 이때 신라는 네, 4년 가을 7월, 백제가 변경에 침입하였다. 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선 내의 전 임금인 버류가 어떻게 죽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벌휴, 13년 여름 4월, 궁궐 남쪽에 커다란 나무에 벼락이 쳤다. 또 금성의 동문에 벼락이 쳤다. 임금이 돌아가셨다. 역시 버류가 심상치 않게 죽었다는 걸 암시합니다. 벼락이 남쪽에 한 번, 동쪽에 한 번, 총 2번의 벼락이 다른 방향에서 치고 버류가 죽습니다. 이제 아래를 보세요. 네. 버류 손자, 버류의 차남 이매의 아들, 왕비 조분의 누이 동생. 조분. 버류 손자, 버류의 태자 골정의 아들, 왕비내의 딸. 이 둘이 버류의 손자라면 사촌지간이 됩니다. 근데 이들과 그 왕비들의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걸 보면 김춘추와 김유신이 먼저 생각나고 고려 무신정권 때 권력을 잡은 무신들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즉 정략혼 관계로 보아 이들은 버류의 손자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진짜 손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버류가 심상치 않게 죽었고 이들의 정략혼 관계 그리고 이후 백제의 공격이 수없이 이루어졌다는 걸 감안하면 이는 쿠데타, 즉 왕위의 찬탈입니다. 내해가 남문을 공격하고 조부는 동문을 공격해 들어가 버류를 죽이고 정권을 잡아 왕위를 찬탈한 것입니다. 벌휴가 누구입니까? 구바리는 초고대왕의 친족으로 초고가 왕위에 앉힌 사람임은 저의 다른 전 글에서 설명했습니다. 이러니 백제대왕, 초고 구수 고위까지 대대로 가만히 있지 않은 겁니다. 네. 전 임금의 태자 골정과 둘째 아들 이매는 먼저 죽었고 맞손자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이매의 아들을 왕위에 세웠으니 이가 곧 내의 이사금이다. 이들이 버류를 죽인 날 태자 골정과 차남 임매도 같이 처리했을 겁니다. 혹시 맞손자는 조분이 아니라 다른 인물이 있는데 그를 내해 3년까지 허수아비 임금으로 앉혔다가 정권이 안정된 후 선양받고 처리한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버드나무가 저절로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이 정도 사건이 돼야 버드나무가 저절로 일어나겠지요. 백제대왕이 이 사실을 알게 돼 군사를 준비하고 다음 해에 공격합니다. 네. 3년 여름 4월, 시조묘 앞에 쓰러져 있던 버드나무가 저절로 일어났다. 삼국사기 최고로 인상 깊은 베스트 구절 중 하나, 이 표현이 삼국사기엔 한 곳 더 있습니다. 4년 가을 7월, 백제가 변경에 침입하였다. 근데 태자 골정의 아들, 즉 버류의 맞손자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차남 이매의 아들이 임금이 됐답니다. 상식적으로 나이 순서상 골정, 이매, 골정의 아들, 이매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맞손자가 어리다고 합니다. 이건 내해가 이매의 아들로 가장에 그렇게 기록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걸 봐서도 내해와 조부는 버류의 손자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서로 사돈이 되어 힘을 합쳤습니다. 왜냐하면 한성의 초고대왕이 두려웠기 때문이겠지요. 실제로 내해는 유언으로 조분, 앞선 임금이 죽음에 가까웠을 때 유언하기를 사위인 조분으로 하여금 왕위를 잇도록 하였다. 태자 우로가 있음에도 동지이자 부하인 조분으로 있게 한 것입니다. 조분이 임금에 올라야 그 권력으로 백제의 공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로는 조분이 죽고 나서도 왕위에 못 오릅니다. 첨예 3년 여름 4월 웨인이 서불한 우로를 죽였다. 그리고 조분 다음으로 그 아들이 아닌 조분의 친동생인 첨예가 이었습니다. 그래야 백제의 공격을 계속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겠지요. 첨예에 대해선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내해 용모와 풍채가 웅장하고 뛰어난 재주가 있었다. 조분, 임금은 키가 크고 풍채가 뛰어났으며 이를 처리함에 있어 명확하게 판단하였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존경하였다. 즉 이들은 적어도 군인이었던 겁니다. 내해가 리더고 조분은 부하로 추정됩니다. 근데 조분과 고이는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고이 39년 겨울 11월 병사를 보내어 신라를 침범하였다. 이하 생략. 도대체 조분이 고이대왕한테 무슨 잘못을 했길래 고이가 죽기 직전까지도 신라를 공격한 걸까요? 한번 공격할 때마다 대규모로 공격하면 준비하는 시간이 있기에 죽기 직전까지라는 말이 맞습니다. 고이조를 보면 중국은 통일되어 조공사신을 보내야 할 때도 굳이 신라를 멸망시키려는 목적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혹시 김춘추의 경우와 비슷한 걸까요? 초고가 안친 친족 버류가 죽고 그 가족과 일당마저 숙청했을 것이니 비슷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고이의 치세의 화친도 2번 했다고 나옵니다. 고이 28년 3월 사신을 신라에 보내어 화친을 청했으나 신라가 따르지 않았다. 이하 생략. 위 기록이 실제는 이럴 겁니다. 사실 28년 봄 3월 사신을 신라에 보내어 용서할 테니 첨예를 입주하라 했지만 신라가 따르지 않았다. 53년 봄 정월 사신을 신라에 보내어 유래가 입주하면 용서한다고 하였다. 이 입주하여 대왕을 아련하는 건 항복한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유래는 조분의 맏아들입니다. 다행히 유래가 입주하여 고이대왕을 아련한 듯합니다. 이제 백제 신라 간의 전쟁이 없어졌습니다. 한번 삼국사기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짓말같이 정말 오랫동안 전쟁이 없습니다. 여기서 의심되는 정황을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1. 버류가 심상치 않게 죽은 점. 2. 내해와 조분의 정략혼 관계. 3. 백제의 대를 이은 공격. 4. 시조묘 앞에 버드나무가 저절로 일어난 점. 이 표현이 참 인상 깊습니다. 5. 태자 골정의 아들이 아닌 임해의 아들이 임금에 오른 점. 6. 맞손자는 조분이라 하고 사라진 점. 7. 내해가 유언으로 조분이 왕위에 오르라 한 점. 8. 조분 다음으로 친동생이 임금이 된 점. 그래서 사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내해와 조분이 쿠데타를 일으켜 버류 제위 13년에 버류와 태자 골정, 차남 임해를 죽임. 쿠데타의 명분은 구태의 온조진 흡수. 친족 구바리가 신라 임금 즉위 10여 년 동안 힘을 기르며 쿠데타 계획. 2. 버류의 어린 맞손자는 허수아비 임금으로 안침. 3. 내해와 조분, 정략혼으로 관계를 굳건히 함. 4. 3년 후 정권이 안정되어 맞손자에게 선양받고 내해 즉위. 5. 대왕이라 칭함. 6. 백제에서 이 사실을 알고 신라 공격함. 7. 내해 죽고 유언으로 조분 즉위. 8. 조분 죽고 친동생 첨예 즉위. 9. 첨예 죽고 미추 즉위. 10. 미추 죽고 조분의 맏아들 유래 즉위. 11. 유래 3년 고이대왕을 아련하고 항복 대왕에서 이사금으로 칭호 복귀. 12. 유래 죽고 기림 즉위. 제위 10년의 계림에서 사로국으로 국명 복귀. 아다리가 너무 맞지 않습니까? 표 부분을 이해 못하면 삼국사기 전체를 이해 못하고 삼국시대를 이해 못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한 가지 더 증명해 보겠습니다. 벌휴. 버류 이사금이 왕위에 올랐다. 성은 석시로 탈해왕의 아들인 각간 구추의 아들이다. 탈해의 아들, 구추의 아들이 버류랍니다. 즉 손자인데 두 분의 즉위년을 보면 탈해와 버류는 127년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이 50세라면 여러분의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빨라도 127년 전에 구한말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계산기로 역산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추는 타레의 아들이 아닌 겁니다. 설령 구추가 타레의 아들이 맞더라도 버류는 구추의 아들이 아닌 게 됩니다. 버류는 백제대왕이 앉힌 임금이란 얘기입니다. 그전 임금, 아달라는 얘기가 다릅니다. 아달라는 일성의 맏아들이라 세습해서 신라임금이 된 것입니다. 벌휴. 아달라 왕이 죽고 아들이 없었기에 나라 사람들이 그를 임금으로 세웠다. 하지만 버류는 세습이 아닙니다. 아들이 없으면 백제대왕이 친족을 보내 임금으로 앉히는 겁니다. 이건 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외왕의 아들이 없으면 백제대왕이 친족을 보내 임금으로 앉힙니다. 삼국지 한전. 이하 생략. 이제 조분이 누구인지 보겠습니다. 조분. 조분 이사금이 왕위에 올랐다. 이하 생략. 어머니 옥모 부인이 구도의 딸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나이를 역산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것도 이미 다른 전 글에서 했습니다. 구도는 구태와 친족으로 AD 2세기 말 사람이고 미추의 아버지입니다. 즉 구도와 구태는 동시대 사람으로서 형제 혹은 삼촌 조카 사이라고 해야 아다리가 맞아 들어갑니다. 옥모가 구도의 딸이면 미추의 아버지가 구도이니 그들은 남매지간입니다. 즉 미추의 나이를 알면 옥모의 나이도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전글 마립가는 고구려에서 내린 칭호다에서 적어도 미추는 200년생으로 262년 즉위하고 284년에 죽었습니다. 그럼 옥모의 나이도 200년생 전후로 보아 20세에 조분을 낳았다고 하면 220년생 전후가 됩니다. 조분이 내해의 사위로서 230년에 즉위했으니 10세이고 247년 27세에 죽은 게 되니 너무 어린 나이에 즉위한 것이 됩니다. 오차 마이너스 10을 해야 210년생으로 20세쯤에 즉위하고 37세쯤에 죽었으니 이제 합당한 나이가 됩니다. 하지만 이건 내해의 동지, 부하로서 20세는 쿠데타 하기에 너무 어린 나이입니다. 즉 이 계산은 조분은 버류의 손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리고 조분은 나이가 훨씬 더 많은 사람이란 뜻도 됩니다. 조분이 버류의 손자란 가정하에 계속 역산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임금, 첨에는 조분의 친동생으로 플러스 3 정도 하면 210 더하기 3은 213년생이고 34세에 즉위했으며 48세에 병사했습니다. 첨에. 첨에 이사금이 왕위에 올랐다. 이하 생략. 첨해가 조분의 친동생이라고 하는데 막상 조분은 아버지 골정을 갈문왕에 봉하지 않고 그 동생이 봉했다고 합니다. 이건 조분의 아버지가 골정이 아니라는 걸 반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조분은 버류의 손자가 아닙니다. 내해와 조분, 즉 쿠데타 장본인들이 죽고 동생이라는 첨해는 민심수습을 위해서 죽은 태자 골정을 갈문왕이라도 봉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 설마 조분이 사촌 내해와 짜고 할아버지 아버지 전부 죽인 걸까요? 부인들이 아닌 진짜 손자들이 그랬다면 정말 할 말이 없어집니다. 첨해가 아들이 없어 미추가 왕위를 이었습니다. 미추. 미추 이사금이 왕위에 올랐다. 이하 생략. 미추의 왕비가 조분의 딸이 사실이라면 그는 이들의 동조 세력이 됩니다. 뜬금없이 외딴 인물 미추가 왕위에 오르는데 쿠데타 세력에 의해 앉혀진 허수아비 임금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미추가 죽고 그 다음 임금이 유래인데 조분의 맏아들이라 하고 그 어머니는 유래. 유래 이사금이 왕위에 올랐다. 이하 생략. 아까 조분의 왕비가 조분. 왕비는 아이의 부인으로 내해왕의 딸이다. 아이에는 정실 부인이고 박씨는 첩으로 위 내용이 묘사한 걸 보아 밤길 가다가 조분한테 몹쓸 짓을 당해 임신한 것 같습니다. 즉 조분이 박씨를 몹쓸 짓을 해 낳은 이가 유래입니다. 묘사한 걸 보면 사관의 목에 칼을 들이대어 최대한의 미사여구를 받아내 쓴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은 보통 저렇게 안 쓰지요. 사실을 기록해야 할 삼국사기에 저런 미사여구 등이 있으면 일단 의심해봐야 합니다. 내해. 12년 봄 정월. 왕자 이음을 이벌찬으로 삼고
중앙과 지방의 병마의 일을 겸하여 맡겼다. 이하 생략. 혹시 이 무렵 내음이 죽어 박씨에게 몹쓸 짓을 했던 걸까요? 이해 몹쓸 짓을 당해 조분의 맏아들 유래가 220년생이라고 하면 제위 284년에서 298년이니 64세에 즉위하고 78세에 죽은 게 됩니다. 조분이 버류의 손자라고 가정하고 보면 210년생이라고 위에 역산했으니 조분이 20세에 박씨에게 몹쓸 짓을 했으면 210 더하기 20은 230년생이 됩니다. 그럼 유래는 대략 54세에 즉위하고 68세에 죽은 게 됩니다. 유래 다음으로 기림입니다. 기림. 기림 이사금이 왕위에 올랐다. 이하 생략. 이 시기에 오니 군인의 기지를 벗어나 성품이 너그럽고 후덕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그를 칭송했답니다. 기림. 10년, 나라 이름을 다시 신라로 하였다. 내해와 조분의 쿠데타 성공 후 이들은 심지어 대왕이라 칭왕하며 국명까지 바꿨었나 봅니다. 서구로전을 보면 이때 신라 임금을 대왕이라고 칭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림대에 와서야 다시 사로국으로 복귀했습니다. 즉 사로국 계림 사로국 신라입니다. 타레가 알지를 얻었을 때 계림이라 국명을 정한 것을 기림대에 와서 다시 사로국으로 복귀하고 훗날 지증 4년에 신라라고 정합니다. 탈해. 그리고 아이를 거두어 길렀다. 이하 생략. 마치 이전부터 사로국의 존재가 없었다는 듯이 기록했습니다. 국명을 사로국에서 계림으로 바꾸니 다음 해에 백제가 공격합니다. 탈해. 10년 백제가 와산성을 공격하여 빼앗고 200명을 그곳에 남겨 지키게 하였으나 얼마 되지 않아서 그곳을 다시 빼앗았다. 원래는 사로국인데 신라로 고쳤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림. 10년, 나라 이름을 다시 신라로 하였다. 기림 다음으로 흐레입니다. 흐레. 흐레 이사금이 왕위에 올랐다. 이하 생략. 역시 내해의 손자로 대대로 내해 집안 좁은 집안 번갈아 가며 왕을 이어갑니다. 명장 우로는 내해의 아들로 태자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를 도왔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왕위에 못 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조분의 딸이니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대대로 사돈지간인 것입니다. 흐레 다음으로 내물입니다. 내물. 내물 이사금이 왕위에 올랐다. 이하 생략. 비로소 내물에 와서야 다시 정상적으로 백제대왕에 의해 임금을 앉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 다른 정글 마리까는 고구려에서 내린 칭호나를 참고해주세요. 따라서 내해 4년부터 유래 3년까지 장장 90년 동안 백제는 이런 이유로 신라를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내해. 4년 가을 7월 백제가 변경에 침입하였다. 유래. 3년 봄 정월 백제가 사신을 보내 화친을 요청하였다. 이후로 장장 117년 동안 전쟁이 없다가 실성. 2년 가을 7월 백제가 변경에 침입하였다. 아신. 12년 가을 7월 병사를 보내 신라 변경을 침범하였다. 다시 백제가 모종의 이유로 신라를 칩니다. 보면 백제가 대부분 신라를 공격하지 신라가 백제를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신라의 백제 공격 기록을 삭제한 걸까요?